안녕하세요. 유영경입니다. 우리 가끔 간암 환자들이 간 이식을 받거나 간 절제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재발하거나 이랬을 때 양성자 치료를 좀 받았으면 어떻겠냐는 질문들을 가끔 하십니다. 양성자 치료는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하고 저 일원동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 두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의 여러 가지 이제 치료 효과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분야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는 조금 주제가 넘고 간암의 치료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제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죠. 이제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쭉 하게 되면 이 방사선을 이제 병소에 쪼이게 되면은 그 병소가 다 괴사가 되고 방사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를 갖는다는 것인데요. 이제 기존의 방사선 치료를 쭉 하니까 이제 원치 않는 정상 조직의 방사선 조사량이 많아서 특히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제 간 경화가 있어서 간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 방사선 치료하게 되면은 방사선에 의한 그 간 독성이 발생해서 그게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도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게 상당한 제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한 것이 필요한 부위만 딱 타겟을 정해서 거기만 조금씩 거기만 이 방사선이 들어가게 할끔 하는 치료들이 쭉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이제 양성자 치료가 되겠습니다. 양성자 치료의 이제 그 핵심 사항은 뭐냐면 이 양성자라는 이 엑스레이 그의 방사선의 특징은 그 타겟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도달하고 있는 병소에 이 양성자가 도달을 해서 최대의 에너지를 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의 힘이 그냥 딱 사그러지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병소에 집중적으로 방사선 효과를 발휘하고 주위에 병소가 아닌 그런 부위는 해를 덜 일으킨다는 그런 그 방사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론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 양성자 치료가 추후에 이제 간암의 재발을 더 억제한다든지 다른 치료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그 기존의 방사선 치료라든지 또는 고주파 치료라든지 수술적인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남은 간의 방사선 조사를 최소로 한다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남은 간에서 간암을 재발을 억제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어떻게 그 양성자 치료를 선전을 잘했든지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치료를 하게 되면 재발도 적고 이렇게 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계셔서 그거를 좀 설명하기가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자면 절제 수술이나 최소한 고주파 치료보다 나을 게 없다는 그런 이제 그 암 치료에 의해서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정상 조직에 대한 이 손상이 적기 때문에 간 기능이 좀 나쁜 사람한테는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양성자 치료의 이제 주된 그 치료의 그 적응증은 수술로서 제거하거나 또는 다른 국소 치료를 하기에 어려울 고약한 위치에 있는 부위에 있는 그 암이나 또는 기존에 있는 간의 이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간경화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다른 치료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이렇게 제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다 간암에서 사용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죠. 이 그 양성자 치료에 대한 이제 우리 그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양성자 치료하고 이제 간암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해서 프로톤 빔 테라피 한 다음에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라 해서 찾아보면은 약 230개의 이제 의학 논문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이 몇 가지 이제 의미 있는 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주로 처음에 이제 좋은 발표 결과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츠쿠바 대학에서 발표한 최근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양성자 치료를 4번씩 했던 세 케이스들을 쭉 분석해서 발표한 최근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들 하나하나 제가 쭉 봤더니 전부 다 하나같이 수술이 절제 가능한 4번씩 그 양성자 치료를 했다는데 적어도 2번째 재발했을 때까지 수술이 가능했던 그런 간암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과연 이 환자들을 왜 계속 양성자 치료를 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조금 의아스러웠고요. 또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의 그 후지산 옆에 있는 거기 그 동네가 어느 동네더라? 하여튼 거기서 시즈오카에서 이제 외과 선생님이랑 방사선 종양외과 선생님이 이제 절제 가능한 간암 환자에서 한 그룹은 절제 수술을 했고 한 그룹은 양성자 치료를 해서 두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나 이제 이 생존율이 수술한 그룹에서 훨씬 높았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재발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양쪽 집단의 이 환자들 수가 적어서 그럴 뿐이지 조금 더 쌓이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연구한 그런 집단이 좀 커지면 분명히 수술이 재발률이 적게 나올 그럴 이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센터들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게 이제 치료 효과가 기존의 다른 치료보다 좋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절제 가능한 이 일기 간암 환자에서 절제 불가능한 일기 간암 환자에서 대상으로 이렇게 치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기 간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절제가 가능한데 절제가 불가능한 일기 간암 환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 치료라는 것은 이제 알기 쉽게 예를 한번 든다면 그 식당에 물론 비유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식당에 요리하기 위한 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뭐 100,000원짜리도 있는데 그 칼들로서도 충분한 요리가 가능한데 식당 주방장은 500만 원짜리 칼 좋은 게 하나 나와서 그걸 갖다 놓으면은 요리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성자 치료가 간암 환자의 재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치료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굉장히 크거나 부위가 고약한 부위 또는 간에 절대 나는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못하겠다, 정말 이걸 해야겠다는 그런 특수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행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니다. 물론 이 방송,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은 우리 방사선 종양학과의 김현실 교수님 항상 이거 들여놓자고 어디 회의 때마다 강력히 주장하시는데요. 그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아직 그렇게 간암한테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까 하는 데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